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이재영 교수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장을 같이 맡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련된 모범규정 개편하고, 그리고 또한 감사기준 심의를 위해서 또 실무위원회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양쪽 감사와 또 운영평가 양쪽에 관련된 기준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발표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발표 요청을 받았을 때는 이 감사인 연합회 쪽에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참여를 외부 감사인과 내부 감사인이 다 참여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발표 내용도 양쪽의 균형을 좀 맞춰가지고 발표 자료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장소가 공인회계사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기업 쪽에서는 거의 참여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준비된 시간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에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토론하실 때 기업 쪽과 감사인 쪽이 같이 토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발제하는 입장에서는 준비한 대로 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는요, 처음에 오늘 제가 주제 발표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커버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해관법이 시행이 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가장 큰 초점이 결국 책임 강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러한 변화의 내용이 실제 제도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한 제도에 반영된 내용들을 우리 기업들이나 외부 감사인들이 실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실제로 현업에서 또는 실무상에서 진행이 되고 발생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뭐 제도에 관련된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부회계에 관련된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이나 토론회나 이런 데 참여를 하면서 느꼈었던 내용들, 또 이 관련해서 제가 과거에 발표했었던 뭐 기고문이나 이런 내용들 좀 종합을 해가지고요.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을 추가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나 하는 부분을 다섯 번째 말씀드리고 맺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논의의 배경과 주제에 대해서,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왜 이런 토의가 필요할까를 한번 정리를 했고요. 신애가법 시대가 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돼서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왜 이렇게 내부회계가 중요하다라고 논의가 되고 있느냐 하는 거를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국내 회계 투명성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주제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내용이 실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회계 감독 제도나 뭐 처벌이나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겉도는 듯한 회계 개혁 제도로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회사에서 회계 정보를 작성하는 측면에서 결국은 투명성이 절차적으로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회계제도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절차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부각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 그런 절차에 대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절차에 대한 내용이 결국은 내부 회계관리제도입니다. 그래서 요즘 상장기업에 대한 자체 결산 능력을 강화한다든지, 자체평가 책임을 강화한다든지, 외부감사 제도를 도입했다든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이제 감사 범위가 개별 재무제표에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고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내용들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다 회계 투명성에 대한 절차, 과정에 대한 초점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실효성을 개선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개편이 됐는데 물론 제도가 의도된 대로 개편된 것이 시행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또 맞춰서 일종의 소프트웨어가 또 개선이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회계법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결국은 초점은 책임 강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회계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 제도 개선 방향은요. 계속 지속적으로 회계 투명성 강화하겠다고 제도가 개편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었고요. 이런 비판은 오늘 내일의 얘기가 아니라 과거 19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제도 개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질적으로 운영이 왜 안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들을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이번에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결국 기존에 있었던 외관법이 신외관법으로 시행된 배경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은 여기에 초점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운영평가에 관련된 부분에서 대표이사의 책임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됐었고요.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낮은 것, 그 다음에 규정하고 실제 업무가 따로 도는 것, 그리고 과중하게 너무 업무 부담이 많아서 형식적으로 내부회계가 운영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비판의 사유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 제도 개편은 결국 과정을, 절차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제도가 개편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체 결산 역량에 대해서 최근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요.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회사, 그러니까 회계 정보가 타당하냐 잘 만들어졌느냐를 떠나가지고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대로 제출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봤더니 상장회사들도 여전히 그거 아주 형식적인 그 절차조차도 충족하지 못한 회사들이 남아있고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제때 충족을 못하는 이런 여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까지 정말 이런 회사들이 할 수 있느냐, 상장회사인데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으로 해서 외관법이 신회계법에서는 내부회계 관련해서 회사의 책임은 계속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 책임이나 자체적인 내부 역량 절차 강화할 수 있도록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와 지배기구 쪽에서 또 역할도 훨씬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 검증 기능, 즉 외부 감사인의 외부 감사까지 요구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책임과 자체 역량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회사 책임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재무제표 제출과 그리고 재무제표 대리 작성 금지 이런 규정들이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외부감사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도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대표이사한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 직접 주총해서 보고를 하도록, 종전에는 이 대표이사가 직접 보고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었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됐고요. 특히 그러한 규정이 신외관법에 아예 조문으로 직접 보고하도록 조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평가를 할 때에도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평가한다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던 점 때문인지 시행령법에 따라서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 중에는 이렇게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와 관련해서 대면 회의를 개최하도록 직접적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면담을 하면서 회의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 차원에서의 평가 보고서에 대해서도 그 절차가 종전보다 훨씬 강화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 규정 자체도 예전에는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 제도의 운영에 대한 위반 조치라든지 평가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 운영 절차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규정 자체도 상당히 많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형태로 변화가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물론 외관법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모범 기준을 지배구조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그 지배구조 모범 기준의 2차적인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감사위원회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만든 것이고요. 그 중에서 제가 내부 회계 또는 회계 투명성에 관련해서 요구하는 사항들 조문 몇 개만 한번 발췌해가지고 넣어놨는데요. 물론 이 내용이 모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지금 외관법이나 아니면은 내부회계 모범 기준이나 감사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을 하고서 여기저기에서 흩어져서 규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감사위원회 모범 기준 자체는 이런 내용들을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또 다른 의미의 의미가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감사위원회 모범 기준과 그리고 그 외관법은 아닙니다만은 그 상장회사들의 그 사업보고서 공시 규정에 들어가서 내용들을 보면은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모범 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공시 정보에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면회의를 했느냐 하는 것을 대면회의 횟수라든지 뭐 개최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라고 지금 공시 규정이 상장에서 공시 규정이 개편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런 형태로 초점이 책임 강화 그리고 제도 변화를 맞춰서 제도 시행이 됐는데, 그러면 내부회계 관련해서 내부회계 제도 관련해서 더 강화된 제도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감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거죠. 당장 2019년도부터 이렇게 2조 이상 상장회사부터 내부회계 감사가 시행이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게 단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추가적으로 우리 시행령에 따라서 연결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시행하는 시기가 2조 이상 기업들, 상장기업의 2022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령에는 연결 기준으로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감사에 대한 조문하고 같이 연결해서 합쳐서 보면은 연결 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시행이 된다라 함은 연결 기준 내부회계에 대해서 감사까지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내부회계는 감사로 강화되는 부분과 그리고 연결 기준을 적용하는 것까지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그 기업들의 자체평가의 기준이 되는 모범 기준이 또 개편이 됐습니다. 그 개편된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뉴 코소에서 코소가 2013년도에 최초에 발표된 코소 프레임워크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발표가 됐는데
그 뉴코소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모범기준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개편되는 내용이 시기상으로는 우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만은 2018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두 가지 17가지 원칙과 그 다음에 포인트 오브 포커스라고 하는 중점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실제 시행을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제도로서 실제 반영을 할 수 있는 개념적인 정의가 우리나라 모범기준에까지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뉴코소 자체에서 설명을 할 때 5가지 구성 요소와 17가지 원칙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될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오브 포커스와 기타 추가적인 고려사항들의 사례들은 플렉서블하게 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요. 동일한 내용도 우리나라 모범기준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그 내용 자체가 종전보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한 일부 원칙적인 개념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는 내용들이라도 우리나라 실제 기업에 적용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영이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모범 규준에 이 뉴코소의 내용을 반영을 해가지고 제도 개편을 기준 개편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은요, 그 프레임워크에 코소 프레임워크에 나오는 개념 체계는 설계 운영 개념 체계로 해서 모범 기준을 2개 버전으로 나눴습니다. 즉 개념에 대한 설계와 운영의 기준으로서의 개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운영 평가와 결과 보고를 하기 위한 평가 및 보고 기준 개념으로 둘로 나눴습니다. 이쪽은 코소 프레임워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쪽은 PCEOB의 여러 가지 내부 통제에 대한 평가 기준 또는 감사 기준 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내용도 역시 우리 모범 기준을 시행을 하면서도 이 레벨 1에서 이 개념 체계 모범 기준 수준에서 적용을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이 부분에다 정해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스탠다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으로 도입된 내용들이 잘못하면은 기업들의 또는 감사인에게 너무 지나친 과중한 부담을 준다거나 또는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감안을 해서 이 원칙적인 부분을 필수적 적용을 해서 레벨 1으로 했고요. 그리고 적용 기법이나 사례 또는 실무 사례에 대한 그리고 실무 사례에 대한 FAQ 같은 내용들까지도 모범 기준의 내부 회계 관리도 모범 기준 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들을 지금 홈페이지에다 계속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평가 보고에 대한 실무 사례가 어제 날짜로도 발표가 났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계속 실무적인 가이드는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연결 기준에 대한 부분 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용할 부분 이런 데까지도 단계 확대해서 기업들의 실제 적용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그 외부 감사가 시행되는 것이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된 모범 기준도 감사가 시행될 때 적용되는 준거 기준으로 이렇게 부칙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그 이제 검토 기준이 적용이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종전 모범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회에서는요, 내부회계관리도 외부 감사에 적용할 감사 기준을 제정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 내용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미국의 PCE업에서 정한 내부 통제에 대한 감사 기준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이것 또한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성을 해서 이미 2100호로 해서 2018년도 말에 감사 기준서로 새로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 기준서에 있는 내용의 가장 특징적인 사항을 보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사항 정도가 종전의 검토 기준하고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차이일 수도 있고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첫째는 종전 검토 기준처럼 감사 보고서와 내부 통제에 대한 보고서를 별도 보고서로 작성을 하는 시스템을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자체도 회계감사와 동일한 감사인이 통합감사를 실시한다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미국과 동일하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미국의 PCAOB 감사 보고서에서는 내부 통제하고 회계에 대한 감사 의견이 통합해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한 반면에 우리 감사 기준에서는 그거는 분리한 것이 특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종전에는 경영진의 운영평가 보고서만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기준에서는 내부회계 감사 기준에서는 내부 통제 자체에 대한 감사 의견이 일차적인 주된 감사 의견 대상이 된다라는 특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경영진의 운영평가 보고서도 그 감사 범위에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만은 감사 의견, 내부 통제에 대한 감사 의견은 내부 통제가 유효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의견을 내는 것이지 경영자의 자체 평가, 경영진의 운영 평가가 부수적인 참고 정보지 일차적인 최우선적인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사 기준에 따라서 내부회계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요, 여기에 감사 대상이 내부회계 관리제도는이라고 해서 운영 실태 보고서, 운영 평가 보고서는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고요, 내부 통제 자체를 감사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통합된 감사 보고서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회계 감사에 따른 재무제표 의견이 별도 보고서가 있다라는 것을 별도 문단으로 기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감사 보고서가 개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